안녕하십니까. 대수천 박상훈 신문입니다. 오늘은 1970년대, 1980년대에 멈춰버린 현실 인식으로 정의를 왜곡시키고 불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정의구현 사제단들 때문에 크게 실망한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평신도들이 대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18년 동안 집권하였고 1979년 12.12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8년 이상 집권함으로써 거의 26년 이상을 군부 통치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몹시 뜨거워졌지만 그러나 권위주의적 집권자들에게 민주화를 외치는 민주투사들에게는 심한 억압을 가했고 반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제자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엄혹한 정치적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반공 프레임은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억압 기제로서만 여기게 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식상한 느낌을 줄 정도의 그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강하면 강할수록 정치적 탄압도 더욱 엄혹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소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김수환, 추경호 같은 분은 박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그 결기를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비신자들 사이에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지학순 주교, 함세웅 신부가 구속당하는 사태를 겪게 된 천주교에서는 이에 맞서 정의구현 사제단이 결성되고 그들의 민주화 운동과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정신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학의 학계에서도 독재와 저항하는 일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학자들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주제에 은밀하게 맞서는 그러한 저술을 하기도 했고 조종래라는 작가의 태백산막은 많은 독자의 호응을 얻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열기는 대학가에도 예외 없이 불어닥쳐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인식을 새로 깨달았다는 등, 그러면서 학생운동에 투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비겁한 자들이라고 매도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학생운동의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일선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전교조가 조직되었고 정의감이 넘친다고 자부했던 신임 교사들이 대부분 예외 없이 전교조에 가입하는 현상이 나타나 전교조가 학교 현장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집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 사회에서도 평교수 협의회가 생겨났고 이와 같은 저항 세력의 힘의 축적과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서 마치 철옹성 같은 장기 집권의 벽은 순식간에 허물어뜨리고 전두환 정권을 굴복시킨 사건이 바로 1987년
6.29 선언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했던 세력을 몰아냈던 민권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도 선출하고 그 이전에는 삼권 분립이란 문서로만 존재했던 단어였고 실제 정치 상황에서는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 국회, 사법부도 모두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였고 국회는 야당은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집권당 이중대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도 완전히 대통령의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상권 분립에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비민주적인 이러한 실태들이 민주화를 이룩한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결과물로서 검찰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성을 가지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당위성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1988년에 여야 합의 입법행위를 통해서 확립되었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권력도 위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 때 모든 국민들이 전부 의아해함으로 해서 검찰은 그에 대한 비리 수사를 했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였으므로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기본 취지에 충실한 행위였습니다. 수사 결과 어땠습니까? 사회주의를 신봉한다는 신봉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자녀의 부정입학, 사학재단 운영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국가 재정 낭비, 사모펀드의 비리 등 자본주의의 단맛을 다 빨아먹은 대로 빨아먹은 내로남불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이와 같은 법치 행위에 찬사를 보냈지만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좌파들과 또 정의원 사재단에서는 검찰이 사회개혁의 걸림돌이라고 하면서 조국 지키기 서명 운동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한 것입니다. 1970년,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세력들이 한결같이 좌경화되었고 386 학생 운동권은 당시의 피억압자에서 억압자로 변신하며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괴물로 성장하여 정치 현실을 농단하고 있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참여했던 학자들도 물론 다 좌경화되었습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도 그 당시 뛰어난 작품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팩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좌익의 미화에만 몰입된 소설임이 드러났습니다. 백낙천의 창비서 활동도 전교조 활동도 나라의 안도를 흔들리고 나라의 미래를 어지럽히는 좌경화된 세력이 되었고 마침내는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 노릇의 전사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신도는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서 좌파들의 역주행에 정의구현 사재단이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말입니까? 참된 신앙이 되면 이제 그들과 궤를 달리해야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본분에서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습니다. 김수환 추경이 살아계실 때 균형 감각을 가진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의 정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함세웅 신부는 추경의 발언에 대해서 망령 들렸다고 매섭게 비판하는 그 모습이 현재의 정부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면은 적폐청산, 종전선언, 포퓰리즘, 바이러스 전파 등등 많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실정은 원전 폐기입니다. 원전 문제는 국가의 안보, 국가 브랜드 가치로서의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리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어도 그 실행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추진 과정 출발에서부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원전 폐기 찬반위원회에서 원전 폐기를 반대한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를 무시하였고, 그 후 감사원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밝혀졌고, 또 감사원의 감사를 아주 대놓고 방해하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자행함으로 해서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그 불법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감사원에서 용기가 없고 이런 국가적인 판단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세상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을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검찰에서는 법치주의를 중시하고 국가적 차원의 판단력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즉, 검찰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즉, 검찰에서는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러한 검찰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몹시 치명적인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레 겁먹고 드디어 검찰의 총장인 윤석열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발상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사의 성명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자신의 이해에 맞지 않으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불능의 폭력성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판단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돼야 할 것인데, 정부사에서는 마치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마치 가해자가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고 피해자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좌파의 진영 논리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아니, 좌파보다 더 편협된 좌파적인 인식 논리입니다. 집권 여당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윤석열 제거에 앞장섰고 국민 위에 군림하여
무소불위의 오만한 태도로 연성 파시즘 독재의 길로 가는 문재인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이는 우리 모든 애국 시민들에게는 참다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상식적인 판단으로서도 너무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정의구현 사제단 사제들은 평신도들보다 신앙적인 기표가 월등히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만입니다. 모든 가치 판단, 철학적 판단의 출발은 상식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말들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사의 지금의 태도는 너무나도 우리 교리에도 맞지 않고 정의구현을 실현하는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으십시오. 평신도들과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제로 거듭나십시오. 그것을 거부한다면 신앙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에 영합하는 마귀 집단으로 매도될 강호로 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몇 분 걸렸나?